폐경은 모든 여성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당황스럽고 두려워지죠.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낯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폐경기 전후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경은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1년 동안 생리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폐경이라고 하는데 그 전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갱년기라고 부르죠.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 전체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생리 주기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해요. 한 달에 2번 오기도 하고 2달에 1번 오기도 하죠. 생리량도 평소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어떤 달은 며칠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달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몇 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대처법으로는 생리 패턴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양은 어땠는지 적어 두시면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급격한 출혈이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안면홍조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갑자기 얼굴이나 목, 가슴 부위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현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고 몇 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됩니다. 특히 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야간 발환으로 이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죠. 안면홍조 대처법으로는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내 온도를 낮추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세요. 겹쳐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해서 체온 조절을 쉽게 하고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 카페인,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세 번째, 수면 장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되며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져요. 야간 발환 때문에 잠옷이나 이불이 젖어서 깨기도 하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짜증이 나기 쉬워요.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체중 증가와 체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되어요.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허리둘레가 굵어지고 팔뚝이나 등, 어깨 부분에도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육량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늘리세요.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드세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와 머리카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상처도 잘 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해서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고
윤기도 없어져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습이 가장 중요해요.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빠뜨리지 말고 사용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나 레티놀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샴푸를 사용하고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 사용을 줄이세요. 6번째, 감정 변화와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증상이 심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7번째, 질 건조증과 성생활의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욕도 감소해서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 해결을 위해서는 윤활제나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성생활도 도움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크림이나 질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8번째, 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뼈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해요. 폐경 후 첫 5년 동안 골밀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므로 이 시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햇빛 비타민 섭취가 필수예요. 유제품 멸치, 브로콜리,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려서 햇빛 비타민 합성을 도와주세요. 체중부하 운동인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도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9번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또한 복부 비만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급격히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콜레스테롤 검사로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소화 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져요. 소화 능력도 떨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기 쉬워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채소, 과일, 현미, 콩류 등이 좋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11번째, 비뇨기계 변화가 생깁니다.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얇아지면서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는 빈뇨 증상도 나타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요. 비뇨기 건강을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되어요.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함으로 줄이는 것이 좋아요. 12번째, 관절과 근육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 분비도 줄어들어서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무릎, 손목,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량도 감소해서 근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해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체중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13번째,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와 갑상선 질환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체중 증가, 피로감, 변비, 우울감 등이 나타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 체중 감소, 심계항진, 불안감 등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갱년기 증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갑상선 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 호르몬 치료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치료로 안면홍조, 질건조증,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이나 혈전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해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 외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콩이나 석류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천연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15번째,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예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의 암검진과 골밀도 검사, 심혈관 검사 등을 빠뜨리지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매월 자가 검진을 하고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 생활 습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폐경기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해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구해 보세요. 17번째,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나 짜증이 늘어나면서 남편이나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서로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8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경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생리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경험과 지혜가 쌓인 성숙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폐경기는 모든 여성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보세요. 건강한 폐경기 이후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